정착 길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고, 절단에 대한 얘기를 했고, 이제 철근은 우리가 만약에 설계하고 그러는 구조물이 20m가 넘는다 그러면 20m짜리 철근, 그거보다도 조금 더 정착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20m보다도 더 큰 기다란 철근을 가져와서 그 구조물 안에 배치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, 철근은 6m, 8m, 10m, 아마 지금 최대 12m 이상 가져올 수가 없어요. 운반이 안 되는데, 그지?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웬만한 구조물들은 다 몇십 미터가 되잖아. 그런 것들은 철근을 이어서 가지 않고는 철근 공사가 불가능한 거지, 그지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음에 대한 거, 스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철근을 이제 여러분들 잘 보일려나 모르겠는데, 여기 철근이 하나 있고 여기 철근이 하나 있고 얘를 이제 이은단 말이지.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공사의 이 단면의 크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철근을 안 이을 수가 없잖아, 그지? 철근을 이렇게 이었어. 그러면 두 개의 철근이 이어졌는데 철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지, 여러분? 철근이 자기가 항복할 때까지 연성을 발휘해 주는 걸 우리가 기대하잖아. 그래서 정착 길이도 콘크리트에 철근이 이만큼 묻혔으니까 철근 콘크리트네가 아니라 그랬지.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 콘크리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철근에 기대할 수 있는 거를 발휘할 수 있을 때 그게 철근 콘크리트지. 그러니까 얘가 정착 길이를 충분히 발휘해서 이만큼 같이 묻혔다면 쭉 여기서 하중을 받았을 때 얘가 쭉 인장이 되고 늘어나면서 우리가 철근에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연성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였거든. 근데 두 개의 철근을 이었단 말이야. 두 개의 철근을 우리 어쩔 수 없이 이었는데 두 철근을 이어서 쫙 이렇게 인장력이 작용하는데 철근이 있는 위치에서 얘가 뚝 부러지면 이거 허당이잖아. 이거는 되게 취성적이거든. 그러니까 두 개의 이음 철근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장력이 작용할 때 이음이 있는 이 위치에서 먼저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이쪽이든 자기가 항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보장을 해야 되는 이음이 필요한 거잖아, 우리가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케니컬 커넥션을 쓸 수도 있고 철근을 이렇게 용접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, 이음된 철근을 여기서 인장력이 작용하는데 이음 부위에서 툭 용접이 깨진다든지 미케니컬 볼트 너트 커넥션이 깨진다든지가 아니라 그 부분은 말짱한데 다른 부분이 철근이 항복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보증해 주지 않으면 이 철근을 이음이 제대로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.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? 이렇게 철근을 이었어야 되는데 이 이음에서 먼저 파괴가 일어나면 안 돼. 그러니까 이음 이렇게 두 개의 철근을 이으면 공사를 하기 전에 요만큼 자르고 요만큼 자르고 요 이음 부위를 가지고 양쪽을 잡고 이렇게 인장력 테스트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철근의 항복 강도 FY의 1.25배, 125% 정도까지 얘가 견뎌준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인증을 받아야 그 철근의 이음을 공사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음은 아무리 잘해도 이음이 없는 연속 철근의 효과 이상일 수는 없다라는 하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아예 딱 박아놔. 그 이음부의 파괴는 상당히 경고 없이 취성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되게 위험해요. 그래서 이음부 목적은 내가 지금껏 쭉 설명한 것처럼 파괴 전에 철근의 항복이 먼저 일어나는 연성 파괴를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보통의 경우 이제 그 랩 스플라이스라고 하는데 오버랩 두 개의 철근을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요. 겹침이음의 파괴는 철근을 따라 콘크리트가 쪼개지면서 일어난다. 만약 구속 철근이 주철근을 둘러쌀 경우 이렇게 이음 철근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구속 철근이 있으면
쪼개진 파괴가 일어나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고 따라서 필요한 이음 길이도 짧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음 길이도 마찬가지지 뭐. 두 개의 철근이 있는데 두 개의 철근이 이렇게 붙어서 거의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 두 개의 철근이 이어진 것 같지만 철근의 인장력이 자기가 하면 빠질 거 아니야.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이어. 조금 더. 그래도 빠져.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두 개의 오버랩이 되니까 이제 철근이 여기서 빠지지 않고 철근이 자기 항복까지 가다 갈 수 있는 필요한 요만큼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. 이게 정착 길이와 마찬가지로 이게 필요한 최소한의 이음 길이가 되는 거예요. 따라서 이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. 이음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. 그지? 그리고 이음하지 않은 원래 철근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음이 있는 부위는 가급적이면 응력이 큰 부분이 아닌 응력이 낮은 부분으로 끌고 가서 이음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지. 그리고 D35를 초과하는 대직경 철근은 겹침이음을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자, 겹침이음을 두 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얘가 대직경 철근이야. 얘도 대직경 철근을 이어봐. 그럼 그 단면에 차지하는 이 두 철근이 그 부분에 차지하는 콘크리트가 거의 엄청 없을 거 아니야. 그지? 그러면 부착해도 하나도 좋을 게 없지. 그러다 보니까 직경이 큰 철근은 겹치면 하면 안 되겠다.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. 그지? 두 개의 철근이 있어. 두 개의 철근이. 두 개의 철근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요렇게 겹치미음으로 이렇게 했어. 요렇게 겹치미음으로 했어요. 이렇게 했어. 또 하나는 실수였는지 실수 아니었는지 두 개의 철근을 이만큼 떨어져서 콘크리트를 쳐버렸어. 이렇게 두 개의 철근이 겹쳐지지 않고 좀 떨어져서 콘크리트가 타설이 돼도 얘가 이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? 두 개의 철근이 이으려 그랬는데 자이든 타이든 실수든 의도적이든 두 개의 철근이 딱 서로 접촉하지 않고 한 5cm 정도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콘크리트가 타설이 돼버렸어. 얘는 두 철근의 이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? 두 철근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야 될 것 같다.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소요 겹쳐 길이의 5분의 1이나 150m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왜 될까? 두 개의 철근이 우리는 철근을 원래 철근 하나라면 그냥 썼어야 됐는데 두 철근 하나가 길이가 안 되니까 이어서 써야 되는데 두 개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도 이음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. 그지? 이거는 이 철근과 이 철근 사이에 인장력을 전달하는데 이 철근과 이 철근이 붙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 철근에 있는 인장력이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를 통해서 그 콘크리트로부터 이 철근으로 간다는 얘기지. 그치? 두 개의 철근 사이에 이쪽에 있는 인장력과 이쪽에 있는 인장력이 발휘를 되려면 두 개는 완벽한 하나의 철근처럼 용접으로 딱딱 붙어 있었어야만 됐는데 얘를 좀 떨어뜨려도 되거나 얘를 그저 얇은 철사 하나로 이렇게 딱 붙여놓고 공사를 하는 거라면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인장력과 이 철근에 작용하고 있는 인장력이 그 주변의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유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죠?